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폭군의 피를 마시며 자란다. 애국자와 독재자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으면 자유라는 정의는 쟁취할 수 없다고 설파한 사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세상에 애국을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애국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독재자도 애국을 말하고 독재자와 싸우며 희생하는 애국자들도 애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애국이 더 진정한 애국일까요? 저는 애국이라는 단어는 참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단어가 아니라서 저는 이 단어는 비상시에 쓰는 단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정치가 순리에 따라 운용된다면 애국이라는 단어는 굳이 꺼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일단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자유가 보장되고 학교와 부모에게 배운 바대로 상식에 따라 평온한 생활을 하는 개개인에게 애국이라는 단어는 거창하고 어쩐지 부담스럽고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면 어쩌면 과장된 위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평화라는 것 아닐까요? 백성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생업에 몰두하는 시대를 우리는 가장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 요순 시대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임금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아야 하고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한다면 그 이유는 임금이 자신의 평온과 미래를 불안하게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폭군이나 독재자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나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지켜왔던 정의의 관념이 깨지고 있다면 백성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생각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애국심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애국이라는 단어는 비상시에 쓰는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애국이라는 단어가 독재자에 의해 강요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독재자라도 자신은 애국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쩌면 독재자일수록 애국을 더 강조할지 더 모를 일이죠.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다나카 요시키라는 사람은 애국심은 미덕의 한 부분이지만 애국심을 강요하는 건 추악함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국주의 시대의 과거의 일본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수긍이 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독재자의 애국심도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게 마련인 것을 엿보게 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애국자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직업 정치인의 위선적 언행을 고발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 악랄한 나치시대 독일 전범 헤르만 괴링은 국민은 항상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 쉽다. 국민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선전하고 평화론자들은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하고 또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독재자는 얼마든지 국민을 속여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악한 말이지만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독재자들과 정의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 간의 피해 투쟁 없이 자유는 쟁취되지 못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이라는 말은 결코 편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가 독재자나 타국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을 넘어 목숨을 걸고 우리는 강요된 애국심이 아닌 피처럼 진한 진정한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애국자들의 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해마다 6월이 되면 그분들의 희생이 더욱더 아련해지는 것이 그 애국이 결코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국자들께서 애국운동을 할 때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이나 확신이 있어서 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독립군들이 그 세계의 가장 막강한 일본 군사력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을까요? 그분들도 판단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을 어떻게 걸고 나아가는 것, 무슨 바보 같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이런 전쟁을 하였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조봉환 선생은 묘에 묻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후손에게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삶을 가르치는 교훈이었고 항거함으로써 적에게 우리 민족의 강건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있거늘 의기남아로서 어찌 망할 때를 기다리랴. 진충 간력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요 이름을 얻으려 함이 아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묘셔진 애국지사 고 최원계 선생님의 묘비명입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인들의 애국심이 담겨있는 묘비명들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의 영웅이라고 하는 고 최명신 장군의 묘비명은 간단하고 평범하지만 씹을수록 울림이 있는 묘비명이었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만 달랑 세우고 사병 부하들과 함께 사병 묘역에 묻힌 최명신 장군의 묘비명에는 그대들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속에 있고 우리는 땅 위에 말입니다. 독립투사 고 김천성 선생의 묘비명은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국이란 내 나라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의와 압제를 더 미워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의 보다 더 국수적인 국가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과 안에서는 개인주의가 대세인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철칙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중근 선생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가슴에 새기는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망하는 근본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만사가 흥하는 근본이다. 사실 애국에 관하여는 수없는 명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애국의 개념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 이상 현대사의 애국운동은 나라의 독립 이런 걸 뛰어넘어서 시민의 자유, 공평과 공정의 원칙, 인권,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사랑을 위한 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를 지키는 마음. 이것이 애국심이라 생각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운동을 현대 애국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운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보다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더 분노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명언일까요? 놀랍게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나라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말이라고 합니다. 최민호의 명언 영상이었습니다.